원주와 태백에서 중학생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등 도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7일과 8일 연속 도내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4차 유행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철을 맞아 산불 발생지와 상습 침수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지자체는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수해지 복구 등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치솟는 가격을 잡기 위해 춘천시가 아파트 추가 공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 전매 등이 가능해 가격 안정화보다 수도권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조직위의 강릉 이전이 재검토됩니다. 조직위는 8일 평창과 강릉 후보지 7곳에 대한 합동 실사도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강원 뉴스입니다. 30여 년 만에 가장 늦은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남부지방은 벌써부터 곳곳에서 비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소나기성 폭우가 내리는 등 잦은 비 소식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산사태 위험 지역과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것처럼 경사면 한쪽이 허물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장맛비로 추가 붕괴 위험까지 있는 상황. 지난해 8월 계속된 장맛비에 축대가 무너진 겁니다. 지난해 토사 유출 피해를 입었던 거진읍의 한 주택가입니다. 당시 무너졌던 집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고 복구 공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장마가 시작되면서 주민들은 또다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저기 흘러내릴 것 같고 한번 그랬으니까 또 이제 겁도 나고 그런 데다가 좀 깨끗이 해준다고 하더니 저렇게 하고 가니까 불안하고 여기도 좀 높게 싸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이렇게 짧게 끝나는 것도 그것도 좀 그렇고 뭐 사방 불안한 거 천지죠. 여기. 올해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몇 년 만에 지금 이제 공사 이거를 여기도 이제 지금 공사 다 끝났고 저쪽에 이제 지금 무너진 데 이제 저쪽에 또 있어요. 무너진 데가 지금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난 2019년 대형 산불로 나무들이 대부분 잘려나갔던 고성군 토성면. 곳곳에는 물이 흘렀던 흔적이 남아있고 산불이 났던 곳은 여전히 산사태가 걱정입니다. 고성군은 피해 예방을 위해 사방댐 건설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19년도에 20년도에 16개소에 5.4헥타 정도에 해당하는 사방시설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안정화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어떤 일이 있나 하자가 없나 항상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 진안상가 등 상습 침수 지역 주민들도 벌써 여름나기가 걱정입니다. 누적 강수량 200mm만 넘으면 어김없이 물에 잠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올여름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도 잦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산사태와 상습 침수지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공무원과 학생을 중심으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4차 유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백은 지난 7일 모 중학교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8일 해당 학교 학생 8명이 잇따라 확진돼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8일 원주에서도 태백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1명이 양성으로 확인돼 해당 학교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날 원주에서 7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 밖에도 철원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훈련병 1명이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고 공무원 감염이 이어진 춘천과 강릉을 비롯해 횡성과 속초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8일 오후 4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3,679명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가 수도권 방문과 사적 모임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9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방문 관련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활동성이 많은 20, 30대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선제적인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방역 수칙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 사무소의 강릉 이전이 재검토됩니다. 8일 조직위와 강원도, 시군 관계자는 평창군 대관령면 IBC 센터와 알펜시아 등 평창과 강릉 후보지 7곳에 대한 합동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경기장 접근성 등을 고려해 최종 위치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대회 개최 회식 장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천면 등 영월군 서부권역에 1,000억 원대 농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됩니다. 영월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세종시에서 살고 싶은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영월군은 2025년까지 국비 등 1,034억 원을 들여 농촌 중심지 활성화와 농촌 재생 뉴딜 사업 등을 진행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빚는 아파트 가격 오름세가 춘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근성 등이 좋아 수도권 투기 자금이 지역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파트 가격 상승을 잡는다는 이유로 춘천시가 추가 공급을 결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장진철 기자입니다. 최근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선 춘천시 삼천동. 2개 아파트 단지 2,500세대입니다. 우려 속에서도 모든 세대 분양이 완료됐고 분양가 대비 1억 원이 넘는 웃돈도 붙었습니다. 당시 춘천 지역에 추가 분양 계획이 없었고 일명 브랜드 아파트라는 이유였습니다. 추가 공급 계획이 없다던 춘천시가 최근 1,500세대에 이르는 아파트 추가 공급을 결정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장학리와 삼천동 일대입니다. 삼천동 청소년 도서관 인근에는 1,220세대, 장학리에는 279세대 규모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요새 그 춘천시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과연 신규 아파트를 어느 정도 공급해야지 오르는 가격을 잡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정말 춘천시의 주택이 부족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춘천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수도권 투기 세력의 먹잇감이 되기 쉽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춘천 지역 신축 아파트의 경우 1억 원이 넘는 웃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오름세가 지역 아파트 시세에 영향을 미쳐 1년 사이 한 아파트 매매가가 20% 넘게 오르는 등 춘천 지역 평균 매매가가 4%가량 올랐습니다. 결국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도 더욱 힘겨워질 수 있다고 우려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 지금 형상인데 공급이 되면은 그것이 잠재워야 되는데 오히려 과열이 더 이제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장이 되고 있어요, 현재. 형평성 논란도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는 아파트 추가 공급을 신청한 12곳 중 10곳을 불허했습니다. 녹지 보전과 무분별한 난개발 등을 방지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특정 개발사가 신청한 2곳은 모두 승인했고 그중 한 곳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 용도 변경까지 해야 하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제 일종 주거지역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2종 주거지역도 어떻게 보면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를 시키면서 일종 주거지역을 먼저 허가를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갖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반발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2030년까지 주택 보급률을 11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지만 10년 전부터 추진하던 동래면 거두리 일대 다원지구는 계획 규모가 과하다는 이유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저금리와 코로나19 등의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 수요와 공급 이론만 앞세운 대책이 주거 안정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횡성군이 군민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 민원 창구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의 접근성을 훨씬 용이하게 하는 SNS 민원 창구 할말이소 횡성을 개설한 건데요. 횡성군 기획감사실 박성남 홍보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죠. 담당님 반갑습니다. 횡성군이 이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민원 창구를 새롭게 운영한다고요? 횡성군에서는 할말이소 횡성을 개설했습니다. 할말이소 횡성은 SNS상에서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통해서 열었고요.
이것으로 생활 불편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SNS나 낯설기도 할 것 같은데 이후 민원 접수 상황 어떤가요, 지금? 예, 7일 정도 지났는데요. 언론에도 보도가 되면서 점점 많이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에서 올려진 민원을 매일 오전 오후에 접수를 하고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담당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마리소 횡성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이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부분 사용하시는 카카오톡을 통해서요,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할마리소 횡성을 검색한 후에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행정기관이 이런 민원 접수라든가 이런 거를 딱 틀을 정해놓고 국민들이 그쪽에 와서 접수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해야 했지만 지금은 저희 행정기관이 민원인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의미에서 민원인들이 많이 쓰시는 SNS를 통해서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서 좀 더 편하고 간단한 거지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마련해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횡성군 기획감사실 박성남 홍보담당이었습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청이 도내 처음으로 가상공간인 메타버스를 공개했습니다. 8일 진흥원은 메타버스에서 제19주년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메타버스란 가상을 뜻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강원도가 대상을 수상해 국비 2억 4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강원도는 일자리 전담 조직인 일자리국 신설과 전문 인재와 청년 벤처기업 육성 등이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 등의 악재 속에도 지난해 고용률을 전국 평균보다 높은 67%까지 올렸습니다. 춘천시가 8일 시청에서 하수처리장 이전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전 위치는 삼천동 의암 스카이워크 인근이며 내년 7월 실시 설계에 들어간 뒤 오는 2023년 8월 착공해 26년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또 지상부지에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별빛 정원과 온수풀, 음악분수 등을 조성하는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이전 대상 부지에 대한 의견 수렴이 부족했고 하수처리 요금 인상 문제 등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가 ITS 기술 국제 표준화 등을 위해 온라인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8일 열린 세미나는 국내외 기술 전문가와 국토교통부, 강릉시, ITS 협회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강릉시는 스마트시티 비전과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 ITS 세계 총회 유치를 위한 붐을 조성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내 이장을 대상으로 건강검진비를 지원합니다. 평창군은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올해부터 경년제로 최대 30만 원의 이장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하반기부터 짝수연도 출생 이장 106명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유기견들이 들깨떼로 변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양계장을 습격하는가 하면 소 축사까지도 공격을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닭과 송아지들이 떼죽음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농작물을 망쳐놓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들까지 위협해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가차없이 내다버린 인간들에 대한 복수일까요? 반려견에 대한 책임감을 일깨워주는 유기견의 역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